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공무원 시험 공부와 예측. 자, 결론은 뭡니까? 네,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네, 타이틀을 그래서 공부와 예측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거의 모든 인강들이 다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죠.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필기 합격자 발표가 안 난 몇 개 지역 빼고는 대부분 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을 거고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름방학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다 뭐 코로나까지 또 겹치는 바람에 역시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공무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년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원수죠. 인원수.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인원수죠. 인원수. 내년엔 좀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온갖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적다. 그러나 몇 년 전보다는 역시 많은 수준이다. 그 몇 년 전보다는 많은데 올해보다 적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2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뽑기 시작하니까 진입하셨던 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많아지면서부터 해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해요. 합격선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굉장히 실력이 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쉽고 어렵고의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쉽든 어렵든 어쨌든 합격자는 결정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합격선이 자꾸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또 아까는 또 작년 뭐 이렇게 대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올라간 거는 실력들이 좋아졌다. 왜? 이제 장수생들도 있고 재시생들도 있고 이렇게 금방금방 들어왔다 금방금방 나가는 그런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런 공시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던 건데 물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왜? 라이브 방송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경기가 이제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됐었죠. 한동안 마비됐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다시 또 지금 죽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누가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공채라는 거 뭐 엄청나게 막 몇만 명씩 뽑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뭐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뭐 심지어 뭐 동네에 있는 어떤 자영업자들도 뽑잖아요. 알바라도 뽑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미 뭐 3, 4학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여기다 학교를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를 거의 안 갔죠. 올해는 며칠 정도 갔다고 하는데 이제 하반기 때는 다 가려고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과연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죠. 왜?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취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집에만 있으면 보이는 게 뻔해요. 공무원 시험. 왜? 공채 안 하니까. 그럼 뭐 몇 명한테 이제 물어보면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왜 실력이 올라왔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합격선이 올라오고 있냐? 물론 이제 장수생들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바로 이 공시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뛰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높은 등급으로 뛰어들었으면 좀 낫는데 그냥 9급 정도 뛰어든 거예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합격해놓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임용유예가 가능하죠. 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용유예 해놓고 나중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공무원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합격하면 대기업으로 갈 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다른 쪽이 막 경기가 활성화돼서 많이 뽑고 그럼 그쪽으로 다 가버릴 사람들인데 일로 들어와 버리니까 기존의 공시에 목매달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이 오면 뭐 그렇게 힘드나요? 많이 뽑는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자기 등수가 있어요. 가령 뭐 5등에서 10등 정도 사이에 있었는데 어느 날 딴 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해요.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반 1등 자리를 노리겠죠. 그래서 등수도 바뀌죠. 그럼 나는 원래 10등이었는데 11등으로 떨어져 버리죠. 순식간에. 그럼 이제 예전까지 10등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예전에는 10등 하던 애가 왜 11등이 돼? 10명까지만 뭘 할 수 있었는데 넌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외부에서 전학을 오는 거예요. 우수한 지역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뭐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내신 성적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내 등수를 노리는 거죠. 뒤로 밀리게 하는 거죠. 자, 그 현상이 21년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합격선도 올라갔고, 물론 문제가 쉬워서 올라간 면도 있겠지만 경남 지역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은 더 없겠죠. 사실은 지역에 가면 더 취직할 데가 없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 되겠다, 공시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올인하자. 거기에 있는 대학교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직어국 뭐 이런 학생들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뽑고 적게 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전화 갔는데 내 밑에 등수야 20등 30등에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관없잖아요. 내 위로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공무원 시험은 상위에 있는 학생들만 합격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점수가 내려와서 그 위에 있는 뭐 10명이면 10명,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위에 10명, 이렇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여기서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겠지. 그거는 대략적인 합격선 얘기를 하는 거지, 올해 합격선 보고 내년 합격선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80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겠네? 꿈도 크십니다. 내년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류예요, 본인들의. 그리고 공부를 난 80점만 맞아도 돼, 이런 공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나는 전교가 아니지, 반에서 10등만 하면 돼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 반에서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그런 안일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 100만 명이 오면 뭐예요? 내가 합격해버리는데. 우리 수능 보면 내 밑으로 엄청나게 많죠. 저도 나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었거든요. 그 밑에만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 변명하긴 좋죠. 내 밑으로도 이렇게 많어. 그럼 뭐예요? 내가 불합격하면 난 대학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란 게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와서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 점수대가 와서 경쟁을 하니까 경쟁률이란 게 맞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경쟁률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전교 1등부터 전교 뭐 300등까지 다 있다는 소리예요. 합격은 그 위에는 전교 몇 등만 한다는 소리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또 전교 몇 등 해야 합격한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내년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작할 시기잖아요. 공부를 시작할 시기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시작할 시기인데 벌써 기가 딱 꺾여갖고, 야, 어차피 공부 잘하는 놈들만 합격한대. 자,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웃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수능 보려는 공부잖아요. 공무원 시험 말 그대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자격증 시험 마찬가지잖아. 자격증 시험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가서 자격증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면허 연습을 안 했는데 운전면허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공부를 하면 따라갈 수 있다. 운전면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하고 뭐 필기 시험 공부하니까 합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거 하나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의 문제인 거죠. 자,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야, 나 여태까지 공부도 안 해봤는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안 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보는 거죠. 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비논리적인 얘기.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여태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공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본인이 선택한 공무원 시험이라면 지금 해야죠. 조금 생각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아유, 남들도 공부할 텐데 너는 아니 그만 너는 아니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남들 공부한다고 앉아서 다른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뭡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뽑을까요? 적게 뽑을까요? 이 걱정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원서 접수할 때 정도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은 만약에 많이 뽑는다 그러면 여유가 있네 그러고 공부할 거고, 적게 뽑는다 그러면 포기하고 안 할 겁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공무원 시험 진입을 해놓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던가요 그러면. 네. 공무원 시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아까 나오죠.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거는요, 하루 10시간 일하는 거와는 완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특히 이제 성인들한테 10시간이라는 거는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핸드폰 만지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생전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지옥이란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공시 지옥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뭐 두세 달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견디라니 어떻게 1년을 견뎌요? 그걸 견디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한 2, 3개월 공부해놓고 팽팽 놀아놓고 나중에 야 공무원 시험 너무 어려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죠. 남들 공부할 때 안 하니까 어렵죠. 그리고 항상 또 하나 문제 볼까요? 내가 뛰어간다고 남들이 뛰어간다고 걸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위 안에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 더운데 좀 쉬었다 할까? 남들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공부 더 많이 할 때다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2, 3개월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때입니다. 특히. 그래서 재시생들이 여기서 마음을 탁 놔버리면 솔직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거꾸로. 나는 그래도 초시 때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따라갈 시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7월 벌써 중순이 다 됐어요.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내년 4월 내년 5월에 볼지 6월에 볼지 지방지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기간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에요. 할 것 많고 실력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유롭게 우리 사촌형도 합격했으니까 나도 합격하겠지. 사촌형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친구가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러고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많이 뽑아라. 많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자기가 망해요. 내 위로 10명만 오면 되는데 30명이 와서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뽑는 거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 1번이에요. 많이 뽑으면 내가 합격할 줄 아는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놀 때 남들도 놀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남들은 놀 거라는 거, 가장 잘못된 거예요. 다 공부하고 있어요. 전교 1등의 하소연 있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 그런데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공부한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 다른 2등, 3등이 더 많이 공부해야지 이길 수 있죠. 안 그래요? 합격자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내가 이길 수 있죠. 합격자랑 똑같이 공부하면 합격이 돼요? 걔가 합격하는데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베이스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 치고 10시간 공부 못합니다 다들. 왜? 나는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공부해? 그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틀렸어요. 노베이스니까 남들보다 한두 시간을 더 해야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더 훈련 연습을 해가지고 기량을 늘려야 따라잡는 거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혹은 더 적게 야 쟤는 정말 연습 많이 해 라고만 말하면 뭐예요? 같이 가서 뛰어야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합격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거지, 내년에 많이 뽑고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지방직 시험을 5월에 보고 이딴 건 아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결국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라고 했더니 다들 그런 걱정이에요. 내년에 많이 뽑을까 뭐 할까요? 인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책은 뭐 사야 될까요? 이건 다 부수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결정해서 빨리빨리 결정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볼펜을 노란색 살까요? 빨간색 살까요? 형광펜 살까요?
어디서 공부할까요? 이런 거는 이미 다 노하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걸 지금 아직도 못 찾고 못 본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수준인 거예요. 손가락 몇 개만 놀리면 다 결정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찾고 있다. 언제부터 공부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공부하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2년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는 약간 준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더 난감한 거는 굉장히 실력자들이 위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실력자들이 위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 22년은 아마 피크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는 2, 3년 뒤를 기다려봐야 되겠네. 꿈도 큽니다. 예전에 시험 보신 분도 알아요. 막 400점도 넘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항상 실력이 있는 자는 합격했다. 근데 실력 없이 대충 하시는 분들은 항상 떨어졌다. 포기하고 많이 뽑는다고 해서 다시 재지임했다. 또 망하고.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란 거는 하면 됩니다. 공무원 공부는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